오늘은 얼마 전 JP모건 리포트에서 피크아웃이라 발표한 금호석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호석유는 1988년 1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의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합성고무, 합성수지, 정밀화학, 나노탄소, 전자소재, 건자재, 에너지, 페놀유도체, 항만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합성고무산업은 천연고무와 유사한 성상을 지니는 합성고무상 물질 또는 고무상 판성체가 될 수 있는 가소성 물질인 합성고무를 이용하여 타이어, 신발 등의 주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합성고무산업이란 천연고무와 유사한 성상을 지니는 합성고무상 물질 또는 고무상 판성체가 될 수 있는 가소성 물질인 합성고무를 이용하여 타이어, 신발, 기타 산업용 고무 제품의 주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후방산업 부문으로는 정유산업 등이 있으며 전방산업 부문으로는 타이어, 신발, 자동차 부품, 의료용 장갑, 제조산업 등이 있습니다. 합성 고분자 물질의 총칭인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산업으로서 소위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의 주원료가 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전방산업으로는 주로 가전, 자동차의 플라스틱 소재 산업 등이 있으며 합성 고무와 더불어 석유화학의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고무나 합성 수지 제품의 산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산화방지제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환경호르몬 물질의 하나인 노닐페놀의 대체제 개발 및 생산을 통해 보다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CNT는 대칭성과 안정성을 가진 탄소 튜브 물질 및 응용 소재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 분야로 전자정보통신, 환경 및 에너지, 바이오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필수적 기술인 나노기술에 가장 주목받는 물질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응용 적용될 수 있는 CNT 소재 및 응용 소재 물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건자재 사업은 건축용 및 인테리어용 자재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으로 샤시, 도어 등의 창호 제품군과 바닥재, 벽지 및 벽장재, 욕실용 자재 등의 내장재 제품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은 열병합 발전의 고효율 에너지 설비로 화석연료 및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사용하여 열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킵니다. 전환된 열에너지는 산업체, 공정용으로 사용되며 전기에너지는 산업단지 내 직접 판매하거나 또는 전력거래소를 통한 역송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6월 9일 JP모건 리포트를 보시면 금호석유가 피크아웃을 찍었다는 리포트를 냅니다. 피크아웃을 찍었다는 말은 고점을 찍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 6월 9일 금호석유의 주식은 마이너스 7.6%로 내려 꽂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PPA 스프레드 1분기 고점에서 하락하기 시작했고 실적도 상반기가 피크라고 예상함에 따라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하며 22년에는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39%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향후 캐펙스 요구량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25년까지 연간 4천억 원 이상 추정되며 21년 실적은 견고하겠지만 22년과 23년 NP 컨센 대비 12% 28% 낮게 추정 중이며 실적 피크아웃에 따라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이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금호석유는 피크아웃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우려 속에 상승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유, 화학산업은 일상의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휴대폰 PC, 각종 포장용기, 건축자재, 의류 등 일상생활과 친숙한 용품들이 검은색 원유에서 시작됩니다. 정유, 화학산업은 일상 대부분에 걸쳐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상태를 의미하는 경기 불황에 빠지면 정유, 화학의 광도 침체가 되고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함께 회복합니다. 그래서 정유, 화학산업을 경기 민감주라고 하며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순환주라고도 합니다. 시클리컬, 사전적 의미로 순환하는 주기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며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해운, 조선 반도체, 건설, 기계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백신 접종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정상화된다는 기대감이 치솟으면서 철강이나 조선주가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하반기 원유 가격은 배럴당 65에서 75달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원유 수요 회복 속도가 원유 공급 증가를 앞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IEA의 전망치에 따르면 3분기 글로벌 원유 수요는 97.900만 BD로 플러스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펙 플러스도 21년 5월 시장 보고서를 통해 21년 원유 수요 예상치를 96.400만 BD로 상향 조정하며 수요 회복을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21년 3분기 원유 공급은 96.400만 BD로 원유 수요 대비 작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20년 원유 가격 하락 이후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량이 감소했고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통해 원유 공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원유 수급은 21년 2분기 마이너스 0.800만 BD로 균형을 되찾고 4분기 마이너스 2.300만 BD로 공급 부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하반기 원유 가격 급락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하반기 원유 수요 회복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백신 공급이 본격화되며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 대비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MF는 21년 4월에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1월 예상치 대비 플러스 0.5%포인트 상향 조정한 6.0%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주요 기관들의 전 세계 GDP 성장률 종합 예상치 역시 6.0%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1.0%포인트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비라텍스는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본 화학 제품입니다. 그만큼 포스트 코로나 이후 수요 감소에 대한 염려가 큽니다. 그러나 위생관념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위생의 중요성을 경험한 소비자들의 라텍스 장갑에 대한 수요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로 전방 산업인 라텍스 장갑의 신규 주문량 납품 가능 시기는 10에서 12개월로 여전히 수요 우위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출과 차트를 보겠습니다. 금호석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JP모건의 리포트처럼 2021년 이후 매출액이 조금 감소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22년 예상 ROE는 27% 수준입니다. 15에서 20년 평균치가 13%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금호석유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JP모건의 리포트가 나왔던 6월 9일에 크게 하락 후 횡보 중에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도 상당히 좁아져 있고 21만원 선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아래로든 위로든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최근 주가 하락 원인은 21년 이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JP모건의 리포트에 대해 국내 증권사 리포트들이 반박 리포트를 내었습니다. 물론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100% 믿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참고는 해도 될 듯 해 보입니다. 21만원 선 지지해주는 것을 잘 보면서 방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에 두시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우려 속에서 빛나는 종목이 될 수 있을지 하반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미는